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이 있게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Don't Look Up을 이야기해 주신다 그러는데 네. 이 얘기가 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 방송에서는 어쩐지 환경하자 이후에 이 영화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굉장히 연결성이 잘 있나요?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Don't Look Up은 우리 시대,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는 우리 시대의 경종을 울리는 약간 웃기면서도 서늘한 블랙 코미디인데요. 네. 영화는 천문학과 대학원생인 케이트와 담당 교수 랜들 박사가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거의 99.9%의 가능성으로 이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영화는 사실 이런 소재의 영화들은 좀 있었는데. 네, 여러 편이 있었는데 약간 21세기의 특징을 굉장히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패닉에 빠진 과학자들이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찾아가고 언론에 제보도 하고 이러는데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 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할 뿐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에베레스트만한 크기의 혜성. 이 혜성이 이제 지로 다가오는 요 6개월의 시간을 이제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트 역의 제니퍼 로렌스, 랜들 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비롯해서 미국 대통령 역의 메릴 스트립 아니 이렇게 등장을 화려한 출연진이네요. 네. 티모시 살람의 케이트 블란쳇 거기에다가 팝스타 아리아나 그랜데까지 출연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 캐스팅이 너무 화려해서 하나하나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또 챙겨보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어떤 비슷하게 다룰 수 있는 소재지만 21세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안에서 저는 보니까 정치와 언론, 지금 우리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치와 언론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서 보는 저도 막 무릎을 치면서 네. 함께 낄낄거리면서 봤는데요. 이게 이제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올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트럼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영화에서 그리는데요. 네. 표와 돈에만 관심이 있는 대통령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케이트와 랜들이 백악관을 찾아가서 혜성 충돌 사실 막 알렸을 때 대통령과 보좌진들이 그냥 되게 웃어요. 뭐 그래?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더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중간 선거가 이제 닥쳐오는데 여기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할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다가 당시 이제 법무장관 후보와 대통령 사이에 어떤 성적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스캔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캔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혜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올린 정부는 지구구하기 영웅 프로젝트를 가동을 시키는데요. 예. 로켓을 쏴서 혜성의 경로를 바꿔서 지구를 구한다. 이걸 이제 막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요. 근데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군안 앞에서 막 포쪽을 막 쏘고 네. 이러면서 영웅처럼 선언을 하는 거죠. 일종의 쇼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심지어 쇼를. 이게 네. 무인 로켓으로 혜성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데도 굳이 태역 장군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는 영웅의 스토리 이런 게 이제 정치에 필요하다라는 스토리텔링까지. 계산하에서 이런 식의 이제 쇼를 벌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케이트와 랜들은 또 이제 정치가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심각한 상황을 대중한테 알리기 위해서 유명 토크쇼인 데일리 립이라는 데 출연을 합니다. 원래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요. 거기서 있는 만든. 프로그램을 풍자한 거군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데일리 립은 제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한다면 약간 의미 없이 떠드는 조동아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건이든 웃음거리와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토크쇼입니다. 네, 여기 이 토크쇼에서는 6개월 후에 인류가 멸망할 거라는 소식보다 팝스타가 남자친구랑 결별한 사건이 더 중요한 거죠. 예. 이제 과학자들이 심각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진행자들이 사람들은 끔찍한 소식을 싫어한다 이러면서 계속 희화화하고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는 정치와 언론이 어떻게 탈진실과 대안적 사실의 시대를 초래했는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더 중요한 건 혜성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도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사실 정치와 언론만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거기에 이제 일조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진실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정치는 그걸 이용하고 언론은 재미만 추구하고 돈만 벌고 네,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기업은 또 어떨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배씨라는 IT 기업의 CEO인데요. 네. 이 배씨 CEO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뭐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를 다 섞어놓은 것 같은 캐릭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고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네. 그는 올린이 기획한 그 영웅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로켓을 쏴가지고 해성의 경로를 바꾼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딱 출발했을 때 그래서 로켓을 막 수십 개를 하늘로 쏘아 올렸고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공할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시 CEO가 나타나서 이 프로젝트를 다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로켓이 막 날아가다가 다시 다 지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라고 알아봤더니 이 다가오고 있는 혜성에 엄청난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혜성의 경로를 바꿀 게 아니라 혜성을 잘잘하게 쪼개서 지구에 떨어뜨리면 엄청난 광물을 채굴할 수 있고 큰 돈을 벌어다 줄 거다라고 이제 올린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올린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혜성을 지구에 받아안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을 운운하지만 이게 얼마나 피상적인가. 사실 속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비판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랬을 때 정치가 어떻게 기업과 손을 잡는가일 텐데요. 올리는 배시 CEO의 이야기를 듣고 영웅 프로젝트를 멈추면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따라서 말하자면 돈 룩업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늘을 보지 마라. 위를 보지 마라. 하늘에서 닥쳐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혜성을 받아 안으면 그 광물로부터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줄 거고 네.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인 배씨와 손을 잡고 이걸 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막 펼치는 거죠. 과학자들은 또 여기에 동원이 돼서 그거 가능하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계속 합니다. 전문가들이. 네. 근데 사실 이제 진실을 알고 있는 KT와 랜들 같은 경우에는 배씨 테크놀로지 자체가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배씨가 이렇게 로켓을 쌓아 올려서 작은 드론들이 혜성에다가 막 이렇게 폭탄들을 심어서 터뜨리면 지구에 딱 떨어질 거다.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검증된 적이 없는 테크놀로지인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할 뿐만이 아니라 혜성이 통째로 떨어지던 잘게 떨어지던 떨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피해를 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의 혹은 어떤 존재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래서 진실을 이제 얘기하는 건 그 케이트와 랜들 박사밖에 없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트와 랜들 박사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진실을 봐라라고 하는 룩업 이제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셋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돈 룩업파와 룩업파와 혜성은 없다파. 이제 이렇게 해서 아예 혜성이 없다. 네, 이제 논란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네요. 이런 네. 속에서 어쨌든 비극적인 상황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사실 무엇인가. 현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은 자명한 일인데 네. 그 안에 있는 영화 속의 정치인, 영화 속의 기업인, 영화 속의 언론인들
이 종말의 씨앗은 거기 우주가 아닌 자신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그리고 들기도 이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현실과도 연결이 되고요. 맞아요.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돈룩업의 홍보 문구가 실화가 될지도 모를 이야기예요. 아, 홍보 문구가. 네, 그런데 이 혜성이라고 하는 어떤 설정을 환경 위기와 코로나19에 대한 은유라고 한다면 예. 사실 이미 실화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애덤 맥케이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환경 위기를 이제 모티프로 영화를 만들었다. 어느 날 기후 위기에 대한 책을 읽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직전인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가 그대로 이제 영화가 된 상황입니다. 거군요. 최근 한국에도 기후 위기로 인한 종말은 없다. 종말론적 환경주의자들이 선동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 한 권이 번역이 되어서 되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책 자체가 그냥 보면 되게 그럴듯한데 실제로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주장을 이제, 골라서 수치들만 가져다가 네. 정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열광하는 것은 팩트 자체를 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환경 위기는 대단치 않다라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었었는데 싶으신 거죠. 그 말을 그 책이 해주니까 이제 열광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맞네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영화 속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인 혜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약간 돈 룩업파의 마음이라는 게 네. 이런 이제 현실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제가 이제 이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서 우프달까요? 웃기면서 좀 슬펐던 게 뭐냐면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영화를 만들던 과정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는데 네. 대본에 있는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굳이 이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바이러스가 없다든지 그렇죠. 마스크 안 쓰겠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졌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밤에 뉴스를 보다가 TV를 끄고 난 다음에 자기 시나리오를 보면 이게 너무 건조하게 느껴질 정도. 현실이 예. 더 드라마틱하다는 거군요. 였어서 모든 부분을 15% 정도 더 황당무계하게 수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황당무계하게 수정한 시나리오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겠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영화를 봐도 그렇게까지 황당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 저거 현실이 더 저런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서 감독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후 위기라거나 바이러스 문제는 편을 가를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과학의 영역이고 미국에선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 버린다. 이렇게 꼬집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 얼마나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왜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이 될까요? 그것도 참 의문이네. 그것도 그 안에 인간의 어떤 본성과 연결돼 있는 네. 네, 이해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진실은 원래 불편하긴 한데 네.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계속 볼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정말이 다가오는데 슈퍼볼은 열릴 것인가 이런 신문 기사 예전에 본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이 영화를 보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기사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영화 안에도 딱 이 가판대에 놓여 있는 기사에 뭐 슈퍼볼이 열릴 것인가 이런 이제 제목이 보이고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봐야 할 것들로 또 고개를 그렇죠.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런 슈퍼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시장을 바탕으로 큰 돈을 움직이는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말이 다가오는데도 슈퍼볼은 열릴 것인가라는 저 기사는 스폰서 기사겠다. 슈퍼볼이 열려야 돈을 버는 그렇죠. 사람들이 기사를 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전엔 이게 종말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가 결국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화의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이 룩업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결국 실패하고 최후의 순간을 가족과 그 동료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유독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정리하면서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최후의 순간까지 하늘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했었던 그렇죠. 자기가 할 바를 다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 네, 거죠. 또 이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작품 자체가 지금 이제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언론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으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구를 지킬 수도 멸망할 수도 있는 근데 미국이 그 안에 또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건 좀 네. 근데 이게 좀 재미있는데요. 이제까지 헐리우드 영화들은 오직 미국만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는데 그랬잖아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앞서서 세계를 망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기존과는 조금 재미있다. 다르군요. 네.